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에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마음 같아서 매일 나오고 싶습니다. 지난달 저희 방송 이후에 예.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예. 또 댓글도 많이 달려가지고 우리 저 대표님 인기를 좀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SNS를 보니까 순천, 진주 이렇게 서울을 오가시면서 바쁘게 보내고 계시던데 오늘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제 제가 KTX 막차 타고 서울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지인들과 상계동에서 좀 미팅을 할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 왔고 월화수목은 거의 순천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바쁘시군요. 먼저 또 이 최근에 이 대표님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님을 좀 거명을 하셨어요. 코인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왜 본인의 투자만 문제 삼냐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제가 한 소리 했던 것이 이게 거래고 투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코스닥, 코스피 이런 공개 거래 시장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매한 것 같고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저가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자해서 상당히 이익을 받거나 이랬을 때 대중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면 말 그대로 뭐 최근에도 몇 명 얘기는 했지만 작전 세력 같은 이야기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되는 것인데 김남국 의원도 소위 우리나라의 그 공개된 거래소들 그래서 그냥 거래했고 어떤 미공개 정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봤을 때 투자적으로 이게 옳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코인 거래 같은 거 하지만은 저는 이상 거래라는 게 없으니까 FIU 같은 곳에 탐지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이 어디 통보되고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남국 의원은 지금 본질이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기성세대가 봤을 땐 굉장히 고위험의 투자고 도박적인 투자라 보겠죠. 네네.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20년 전에 지금 저희 앞세대가 코스닥에서 돈 부었던 거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험도에서. 그때도 보면은 잘 아시지만은 건물 하나 덜렁 있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나 잘 만들어가지고 몇 천억 단위의 그 가치평가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뭐 조금 더 고위험 자산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에 투자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런 걸 문제 삼는 것인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이게 강하게 공격을 받는 사안이다 보니까 민감해가지고 이제 아무데나 이제 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요. 제가 이건 덧붙이고 싶은 게요. 그냥 인간적인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김남국 의원이 보수 진영에는 굉장히 막 음침하고 뭔가 흉기를 꾸미고 있고 이런 분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정치하는 모습도 보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 당대표나 아니면 대선 후보나 이런 분들에게 정직하게 다 이렇게 지지를 밝히고 이렇게 하는 분이고 당인이라면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투자 같은 경우도 그냥 젊은 세대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관심 많이 가지고 그냥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코인 의혹이라는 게 뭐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북 송금이니 무슨 뭐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북한 코인이 한국에 와서 자금 세탁이 되어가지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흘러가느니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지금 김남국 의원과 연계돼가지고 검증된 부분이 없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쪽으로 번지는 것을 오히려 좀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맞았다. 그리고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지난 1년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단임제 대통령제의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다. 이게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첫 번째로 의회 경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의회와의 관계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전직 대통령들보다 조금 적응이 느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의회 경험이 적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온 건 최근의 트렌드였거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은 그렇게 당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공화당 내에서도 다소간의 이견이 많이 분출됐던 그런 트럼프 행정부였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의회 또는 여당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적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좀 거리를 두려고 했었고요.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을 한 번 하셨지만은 사실 의회의 경험이 빛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께서 이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대통령이 한 좋은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계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적응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정치 경험이 좀 더 풍부했더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만하고 또 그런 뭐랄까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좀 무난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냥 예를 들어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국회의원들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항상 경각심해가지고 정치에 임하게 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도둑놈 많지 않아요. 의회에 가보면은. 우리가 300명 의원이 있다 했을 때 임기 마칠 때까지 소위 도둑놈에 해당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의원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산을 뭐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문제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꾸준히 국민들이 하는 이유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대통령이나 의회와 이제 협력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시장에서 시민들이 할 만한 이야기를 믿고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의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형사적 혐의 때문에 수사도 받고 이렇게 의심도 받고 있지만은 그 민주당의 당원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당대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정을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 관련된 얘기는 네. 그 5월 17일 전야제 때 예. 광주에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지역 정치와 관련된 얘기는 좀 더 해보기로 하고 예. 이번에는 좀 지역에서 활동 얘기를 예. 좀 나눠보겠습니다. 순천 생활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그 옥천가에 그러니까 중앙시장 앞에 제가 지금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살고 있고 근데 참 제가 사실 순천대학교부터 순천역 통해서 이어지는 이 대로를 보면은 부동산 공실 같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공실 같은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 순천 경제에 있어가지고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재생시켜야 될지가 역시나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요즘 시간이 될 때마다 순천대학교 가서 일부러 순천대학교 학식을 먹습니다. 식당 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 계약학과를 늘린다든지 이런 변화를 많이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 순천 지역에 어떤 조립장 같은 걸 설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또 고흥의 나로도에 이제 그런 어떤 우주 시설들이 더 빛을 보고 이러려면은 이게 성균관대 같은 곳에 가면은 삼성이 이제 계약학과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계약학과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삼성이 취업을 시키고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죠. 네. 모바일이나 반도체 같은 거. 그래서 삼성도 거꾸로 그 성균관대학교 같은 곳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교원 같은 경우에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르치러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럼 이렇게 봐요. 이제 남해안을 저희가 항공우주벨트라고 만든다고 했을 때 진주는 이제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이제 발달할 것이고 우주산업은 전남축으로 잠깐 그래도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순천대학교의 우주항공학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진주 같은 경우에도 경상국립대에 보면은 항공우주학과, 기계항공공학과가 140명 정도의 규모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순천대학교는 그 규모의 3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그것도 기계와 우주를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들이 사실 이번에 보면 교육부에서 사실 지자체에다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그 열어준 라이즈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지자체가 선정하면은 기업보다 산업 논리 이런 것보다도
지역 균형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남 지역에도 꼭 순천에만 또 지원이 필요한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도 대학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나눠 먹기가 될 개연성도 좀 있다. 나눠 먹기가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전남 정치권의 다선 의원들은 호남선 라인 위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라선 라인에 있는 대학들이나 아니면 이런 곳들이 다소 혜택을 덜 받을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순천 정치권이나 순천 지역사회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기업과 특히 이제 순천과 인연을 맺게 된 기업들과 더 강하게 연계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순천대 항공우주공학부가 더 정원을 좀 늘리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이런 곳과 연계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역 정치권에서 이 계약학과를 만들어내는 걸 주력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경북대 전자공학과가 구미 지역의 전자산업단지 발전을 이끌었던 적도 있지만은 요즘은 아예 계약학과를 다시 이제 그런 전자산업과 맺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번 순천 같은 경우에도 지역 정치권이 계약학과에 좀 매진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단순히 지자체가 지원하게 한다? 그러면 집중적인 투자나 아니면 특성화된 투자보다는 지역 안배 논리에 더 근거해가지고 이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에 오랜만에 온 좋은 기회인 만큼에 저는 그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꼭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여쭤볼 얘기를 예. 지금 전반부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예, 예. 아까 이제 그 예. 지역 생활 여쭤보다가 거기까지 얘기가 좀 나갔는데 예. 그 아이들 공부 지금 가르치고 예,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애들 공부 잘 따라옵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기 한 2주 전부터 저희 교육을 시작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학습 열의가 올라갔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요즘은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안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시험이 이번에 첫 시험이었거든요, 애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저는 뭐 80점, 9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러다가 실제 시험 보면 이제 시험 보는 스킬도 아직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는 거 틀렸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러면서 이제 열의가 붙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차근차근 풀어라, 뭐 검산해라 이런 얘기에도 귀뚱으로 안 듣던 친구들이 요즘은 다 깔끔하게 풀어내려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한테 상담 업무나 이런 것들 하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네. 지역의 어떤 다른 형태의 봉사나 공헌을 하시던 분들이 아름아름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명, 8명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순천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또는 졸업생 위주로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여름방학 때쯤 됐을 때는 아무래도 순천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은 더 큰 규모로 가르칠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방송 듣고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순천 KBS에 연락 주셔서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아마 그런 목적이라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순천 KBS에 많이 연락 주십시오. 앞서 이제 지역 대학 얘기를 잠깐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순천대 학생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을 네.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지역 대학에 다니는 실상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순천대학교가 우선 국립대학교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업이 있어서는 수준이 확보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넘어선 범위에서의 고민들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순천이 예를 들어 중소도시로서 그럼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8, 90년도에는 대학생이면 이제 인텔리로서 학생 운동 같은 것을 참여해 봤을 것이고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아니겠지만은 학생이 학업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한 기여라든지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을 무리지어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지역 대학들이 아니면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좀 열세 지점이거든요. 저는 지역에서 이런 거 풀어내기 위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사실 이런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이제 민간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창업 공간으로 활용된다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엮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저도 여기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업들, 사실 대학생들은 이런 걸 활동을 장려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교통비나 식대 지원 정도로도 봉사활동 정도는 이건 뭐 열정페이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봉사활동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교육봉사하면서 이제 만들어내고 싶었던 틀이라는 것이 순천 지역의 학생들의 미래를 순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순천 지역의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참 기분 좋은 후원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된 게 뭐냐면은 순천에 이제 저도 많이 다니다 보면 자주 보이는 조훈모 과자점. 예. 그 사장님이 네. 저희 아이들 이제 간식을 제공해 주기로 하셨어요. 네. 순천에 있는 학생들이 순천에 있는 아이들을 순천에서 만든 빵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모델이 없을 겁니다. 일종의 선순환 구조의 예이군요. 그게 지금 그렇죠. 이게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도 했던 말이지만은 하나의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 가지고는 지역사회가 동참해야 된다.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순천에서 나중에 진짜 아이들이 커가지고 순천에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순천 전체가 아이들 키워야 됩니다, 지금. 예. 앞서 이제 오늘 저희가 지역 대학과 관련해서 뭐 이제 벚꽃 피는 순서로 지역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곤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했었는데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는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특화된 육성이랄지 발전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계약학과라는 것이 결국 예를 들어 뭐 한화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남 지역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장이나 이런 것을 세우고 지역 기반으로 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에 아무리 공기업을 보내도 잘 정착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 생활 자체에 적응 못하는 수도권 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예를 들어 순천에서 살던 사람은 순천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지만은 수도권에서 갑자기 내려온 사람들은 좀 이질적인 것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엔 대학 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저도 예전에 보면은 카이스트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카이스트의 그 시절에 이제 2000대 초에 처음 가보면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면 수도권에 있는 것들이 대전에 없는 것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 친구들 대학에서 그리고 석사, 박사 거쳐가지고 한 10년 정도 대전에서 이제 살고 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전에서 아이들 낳고 삶을 이어가는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그럼 결국에는 순천 지역에 그런 좋은 인재들이 유치돼가지고 순천에서 기업까지 나중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학과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항공우주 관련 학과가 큰 곳이 어디 있냐면요. 뭐 항공대학교.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내려온 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가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